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 특강 첫 번째 작품이죠. 박두진 시인의 해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문학에서 현대시랑 고전시만큼은 최대한 많이 찍어서 영상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현대시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할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스킵해 주셔도 좋고요. 자,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대시를 풀 때는요, 가장 먼저 보기박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기박스 문제가 있다면 요걸 읽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왜냐면 보기는 대부분 보통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를 분석하는 거랑 뭔가를 좀 안 상태로 분석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이렇게 해야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먼저 읽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바로 작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시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또 힌트를 얻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다짜고짜 시를 분석하는 거랑요. 작가 이름이랑 제목 한번 살펴보고 분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작가였어. 이 작가는 이 시대에 활동한 작가고 이런 내용을 많이 담은 작가였는데 생각하고 읽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건 너무 집착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를 딱 풀 때요. 아는 작가가 나올 확률 낮아요. 모르는 작가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요건 꼭 반드시 봐야지.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요약 또는 압축해서 붙이는 이름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를 안 보고 읽는다? 아, 이거는 손해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꼭 읽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를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요. 먼저 시에서 화자를 찾을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찾은 다음에 그 화자의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 속에서 화자의 태도, 마음은 어떤지를 찾아봐 줄 건데요. 너무 자세하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만 찾아줘도 충분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시가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을 찾아주면 됩니다. 똑같이 대상이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 그 상황 속에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 찾으라는 거 아니야. 찾을 수 있는 만큼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면 화자가 그 대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의 시선인지 부정의 시선인지 그거까지 찾아봐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의 표현 방식과 이미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뭐 색채어가 쓰였네 뭐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감각적 이미지 플러스 뭐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막 움직이는 동적의 이미지, 가만히 있는 정적의 이미지, 기타 등등등 요런 것들 찾으면 시 분석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쌤은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박두진의 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뭐 먼저 하라 그랬죠? 보기 문제 먼저 보라고 했어요. 수특에도 보기 문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록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긴 하지만요.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고 힌트 한번 잡고 갑시다. 이 작품에는요. 땡땡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땡땡이가 지닌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답니다. 아, 그럼 우린 읽으면서 밝음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명암 대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거 꼭 체크하면서 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쌤은 분석 안 해도 알 것 같아. 밝음의 이미지 뭐겠냐? 제목이 해인데 해보다 밝은 게 있을까? 그치?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이러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인 땡땡도 나오는데 이 땡땡은 땡땡과 대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시에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과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도 나타난다. 요 말이지. 그거 다 찾아주면 되고요. 이러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은요.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상징적 장소로 형상화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밝음은 무엇을 의미하겠니? 평화와 공존을 의미하겠죠. 이 밝음이 가득한 공간은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공간이고요. 됐을까요? 힌트 얻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작가의 이름과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순서 요거 먼저 해도 되고 요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네, 박두진 시인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작품은요,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됐어요. 이 영상을 고3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고2 때에 박두진의 청산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만큼 유명한 시인이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시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박두진 시인은요, 이제 조지훈, 박목월 시인과 함께 청록파라고 불리는 시인인데요. 왜 청록파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세 사람이 1946년에 안해워드 되에 해방 직후에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거든.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청록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요, 쌤이 방금 뭐라 그랬지? 해방 직후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방 직후에 시를 발표했어. 그럼 그 시는 언제 썼을까? 해방 직후에 썼거나 또는 해방 전인 일제강점기 때 썼겠죠. 이 시인들의 활동 시기는 고맘때쯤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시인들은요, 보통 어떤 시를 썼죠? 보통 이제 뭐 독립을 해야 한다, 뭐 기타 등등 정치적 성격을 담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럼 이 시인들도 그랬을까요? 사실 시는요, 이제 어떤 걸 담아야 되냐면 순수한 마음, 정서를 담는 게 바로 시야. 근데 이 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순수성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문학이. 문학이 자꾸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제 쓰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순수함을 지켜나가야겠다.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심성과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을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쓴 사람들입니다. 요 특징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인이 쓴 해 한번 봅시다. 제목이 해이니까 해가 중심 키워드겠죠? 얘도 자연이네요.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년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이랑 이미지 찾아보고 2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똑같이 하고 3년으로 넘어가고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지금 화자가 대상인 해를 부르면서 솟아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는요, 대상을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긍정하고 있죠. 왜? 솟아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솟아나라는 건 나타나, 내 앞에 얼굴을 보여 이 말이죠. 절로 가, 꺼져 이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긍정이다 하고 넘어가도 충분한데요. 근데 우리 보기에서 봤잖아. 아까 뭐라 그랬지?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은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상징적 장소다. 그러니까 밝음은 뭐다? 평화와 공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화, 공존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뭐 조금 더 붙여보자면 밝음을 상징한다라고 밝음? 네. 밝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화자가 지금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기타 등등 긍정의 말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제발 공부할 때 해는 요거다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해야 솟아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좀 길어.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꾸며주는 말을 붙여줬죠. 근데 이 꾸며주는 말도 어때? 곱대, 긍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는 완벽하게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볼게요.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자, 살라먹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불에 모조리 태워버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야 너 이거 잡아먹어버려. 그 다음에 밤새도록 요걸 없애버려. 그 다음에 얼굴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화자는 어둠을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없어져 버리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둠은 부정이다 하고 넘어가도 충분해. 근데 한번 이번에는 부정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쌤이 아까 박두진 시인은요, 해방 전후로 활동한 작가라 그랬어. 그럼 만약에 이 시가 해방 전에 쓰였다고 가정하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겠니? 일제강점기의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해방 직후에 쓰였다고 가정하면 해방 직후라고 해서 갑자기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탁 하고 막 생겨난 게 아니잖아. 그치?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해방 후에 쓰였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어둠은 해방 직후의 그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어둠은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고통이다, 시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도 돼요. 부정적 현실, 뭐 고통, 시련 등등등 이런 말들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 다 잡아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그 애기 같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내용 파악 끝이에요. 뭐야? 화자는 해를 긍정하고 어둠을 부정한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했으니까 표현 방식이랑 이미지 한번 살펴볼게요. 표현 방식이랑 이미지는 파란색 펜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화자가 해를 부르고 있죠. 우리 누구누구야 부르는 표현법 뭐라고 하죠? 도노법이라고 하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자가 해가 솟아나길 바라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니? 해가 솟아났으면 좋겠당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명령형 말투,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명령형 어조. 왜 그랬을까? 명령형 어조를 쓰면요. 뭔가 그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솟아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려고 명령형 어조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지금 보면 해야 솟아라 요걸요. A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다른 말 잠깐 이야기했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AABA 구조를 지금 사용을 했어요. AABA는요, 우리 옛날부터 많이 쓰인 표현 방식이죠. 요건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다 필요 없어.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하면요, 무조건 강조야. 그 다음에 무조건 운율 형성이야. 오케이?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AABA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반복과 변형, 변주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반복, 변형, 변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이야기한 그 솟아라는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시각적 이미지도 시각적 이미지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이미지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요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뭐 산 넘어 이거 뭐 반복되는 건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치?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해와 어둠 어때요? 지금 얘 보면요. 명암이 대비되죠. 밝고 어두움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명암 대비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 살라먹고 이글이글 요거 볼게요. 얘는요.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어는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소리를 나타내면 의성어, 모양을 나타내면 의태어라고 하는데, 이글이글은 소리일까요? 모양일까요? 네, 모양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모양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봅시다. 앳된 얼굴. 우리 아까도 얼굴이란 말 나왔는데요. 요거 뭐야?
얼굴, 빨갛게 깨끗하게 씻은 얼굴, 애 같은 얼굴, 이거 다 뭐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의 표현 방식 이미지가 꽤 많았죠? 다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연으로 넘어갈게요.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진짜 싫은가 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달밤은 부정입니다. 달밤도요, 깜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어둠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밤이 싫은데요, 화자는요, 눈물 같은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어둠이 싫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 같은 골짜기는 뭐야? 어둠이 있는 공간인 거죠. 아무도 없는 뜰에 있는 어둠이 나는 싫어. 그럼 얘도 뭐야?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부정이다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 아까요. 또 보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도 나온다고 했는데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도 나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될까?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평화와 공존이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이거 빈칸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은 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달밤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자, 또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인 이건 못 찾았어. 이건 못 찾았는데 골짜기와 그 다음에 뜰. 요건 찾았죠. 요거와 대비되어 평화와 공존이 구현되는 상징적 장소로 형상화되고 있다. 오케이.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따가 2연 해석도 끝났습니다. 그럼 2연 표현법 찾아보고 3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도 똑같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복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반복하면 어떤 효과 가지고 온다고? 강조, 그 다음에 운율 형성, 리듬 형성 이렇게 항상 세트처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눈물 같은 골짜기래요. 골짜기가 마치 눈물같이 생겼대. 골짜기를 눈물에 비유했죠. 근데 비유할 때 어떻게 했어? 뭐뭐 같은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됐나요? 네,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나가 등장했어. 시에서 나가 등장했다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화자가 명시적, 명확히 시각적으로 눈에 보인다. 명시적 화자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연 끝, 3년 갈게요. 해야 고운해야 또 부르고 있어. 네가 오면 네가 온다면 자 지금 해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직 안 온 거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 네가 솟아나서 네가 온다면 나는 청산이 좋대요. 그러면 화자는 청산을 긍정해 부정해? 긍정하죠. 헐헐헐 기슬 치는 청산이 좋대요. 청산이 있으면 혼자라도 좋답니다. 아까는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 싫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으면 나 혼자라도 좋대요. 청산을 완전 긍정하고 있는 3년이었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해가 뜨면 어때? 세상이 밝아져. 그러면 청산은 그 밝음을 머금고 있는 공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뭐라고 쓰면 돼?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 청산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긍정의 동글뱅이를 쳐도 되지만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장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장소. 됐나요? 3년 내용 파악 끝입니다. 청산을 긍정하고 있는 3년. 네, 그러면 이번에는 표현 방식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해야 고운해야 살펴보면 도노법 사용됐다. 이건 이제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네가 오면 봅시다. 니는요, 너예요. 우리 너는 뭐지?
바로 인간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해는 인간입니까? 아니잖아. 인간이 아닌 해한테 인칭 대명사를 썼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보면 나는 뭐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요건 우리 아까 찾아본 거고, 이번에는 요 알아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알아 나오지 않았나? 소사라? 여기에서는요, 명령형 어조 알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요, 명령하는 게 아니야. 감탄하는 거야.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탄형을 사용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감정을 강조하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헐헐헐, 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자, 또 있어. 이번에는 깃인데요. 깃은요, 얘들아 뭐야? 새 날개야. 근데 청산에 날개가 있었던가? 청산은 어떤 생물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생물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화류법이다 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훨훨훨 나는 모습에서 약간 움직이는 동적인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3년의 표현 방식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4연으로 넘어갈게요. 4연과 5연에서는요, 이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장소 청산에서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 거랍니다. 라임 장난 아니죠? 양지는요, 햇볕이 드는 공간이에요.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칙범을 만나면요, 칙범과 놀 거랍니다. 사슴 있으면 사슴이랑 놀고, 칙범이 있으면 칙범이랑 놀고, 어디에서? 청산에서. 청산은 어디라고?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장소라고.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평화, 공존. 조금만 더 추가하면 화합 뭐 이런 단어들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석을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어디에서는 요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사슴은 칙범에 비해서는 약한 존재잖아. 칙범은 사슴에 비해서는 강한 존재고,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이다. 평화로운 공간이다. 어디가? 청산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표현 방식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반복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년 봅시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해를 부르고 있어요. 해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가 봐. 자,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이라는데 그럼 아직도 못 만난 거야.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를 만나면요. 어떻게 할 거냐?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모두 불러 앉을 거래요. 잘 봐. 현대시에서 너도 나도 쟤도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대부분이 긍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뭘 할 거냐면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하고 있어. 이거 긍정의 날이야 부정의 날이야? 긍정의 날이지. 곱대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 해를요. 어떻게 표현했어? 앳된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입니다. 화자가 바라는 지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다? 평화 공존이다.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날을 누려보고 싶다도 아니고 누려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지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됐니? 자, 내용 끝입니다. 시에서 화자는요. 밝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자, 마지막 년 표현법과 이제 이미지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해야 돈호법, 명령형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의인법. 자, 여기 봅시다. 꽃도 새도 짐승도 나열하고 있으니 열거법 사용됐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이는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 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제 화합, 평화, 공존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됐니?
끝입니다. 수특 첫 번째 강의 드디어 끝났습니다. 쌤도 최대한 많이 찍어볼 테니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